근데 여기 내용 중에서 흥미로운 게 박정희 정권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란 게 민정당 그 전두환 같은 경우에도 약 50% 정도는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게 전라도에서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주는 게 비교적 한국 근대사에선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그 대한민국이 한 역사 한 80년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은 호남이 보수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은 이제 진보 진영의 어떤 거의 이제 노예가 된 어떤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이승만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이렇게 병사하는 바람에 물론 이렇게 이승만 지지를 원래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승만을 70% 지지를 했고 대구가 오히려 조봉암을 70% 지지를 했죠. 그리고 박정희 때는 한 6대 4였어요. 윤모선하고 겨뤘을 때. 그랬는데 전두환 때는 어땠냐? 거의 5대 5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5.18이 80년도에 일어나고 그리고 81년하고 84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거의 5대 5였단 말이죠. 놀랍네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거의 모를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확 바뀌진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5.18이라는 성격 자체가 당시에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어떤 부마 항쟁 그리고 5.18에서 그냥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방송도 이렇게 나오기로는 그냥 좀 이렇게 과격한 어떤 폭도들이 난리치다가 좀 진압이 됐다. 뭐 그 정도로만 이렇게 나간 거였죠. 그런데 이제 지상파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했던 거네요. 지상파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의 울분을 느낀 그 실상을 느낀 운동권들이 이렇게 실상을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그 5.18의 성격이 무엇이었냐라는 걸로 굉장히 왜곡을 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뭐 주대한 선생님이나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맞보 출마하신 함은경 지금 당협위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5.18의 성격을 바꿨지 않냐. 우리가 그런 운동을 했지 않냐.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기정아 그거 우리가 다 하지 않았냐. 우리 이거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했다고 쉽게 말하면 공작을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바꾼 거죠. 그때 당시에 5.18의 그 민중들은 일단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남대에서 일단 모여 있었어요. 뭐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뭐 부마항쟁이 훨씬 더 셌거든요. 부마항쟁 당시에는 거의 막 KBS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완전히 그냥 때려잡아서 이렇게 이제 완전 진압이 된 상태였고 그때 공수부대 투입했었죠. 그렇죠. 공수부대 투입했었고 이제는 남은 건 우리 전남대밖에 없다.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때 대학 내부에서 좀 이제 분쟁도 좀 이렇게 있었고 대학 내부에서 이제 대오가 이제 흐트러지면서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타겟을 줘가지고는 여기를 쓸어버려야겠다 하는 거를 못한 채로 완전히 그냥 지역 사회로 그냥 숨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진압이 안 되고 시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단체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너네 이거 좀 훈방지를 좀 풀어줄 테니까 좀 살살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되고 피해자들이 진짜 학생운동 코어 그룹이 아닌 어떤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동생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식으로 다쳐가는 거를 보고 죽는 거를 보게 되니까 하나 둘씩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반 민중들은 걱정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은 이승만과 박정희는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 원래도 민주당이 보수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민중들이 나서게 되면은 우리를 빨갱이로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까 반공전선 이상 없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걸고 북괴는 오판 말라. 이런 걸 플랜카드를 계속 거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도와주길 바랬어요. 미국이 그때 당시 광주 그렇죠. 시민들이요? 네,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어떻게 저 군사 독재를 우리 민주주의 정권이 어떻게 지지하겠냐. 우리는 부산에 정박해 있는 미군 해군을 기다리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반공 그리고 친미 민주주의 운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운동권을 거치게 되면서 그 분노의 씨앗이 활발 타오르다 보면서 이 당시에 전두환의 어떤 그런 군대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것을 미군이 묵인했다. 이것은 고로 미국 탓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반미 쪽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18 광주의 어떤 피해 상황들을 보고를 하긴 하지만 그 전국에 이게 퍼뜨리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성의 시체에 젖가슴을 잘랐다 이런 유언비어부터 해가지고 유언비어도 이제 막 퍼지는 거예요. 굉장히 피로 물든 어떻게 보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이 막 이렇게 퍼지고 대학가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서 상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거는 어떤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민중의 운동이고 반미의 외침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슬슬 힘을 얻어가면서 이제 DJ라는 한 정치인에게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DJ는 원래는 굉장히 경제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정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DJ는 인재를 또 이제 전남권의 어떤 그런 운동권 분들을 많이 수혈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확 바뀌고 그렇게 돼서 완전히 민주당 주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네. 광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했을 때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네네네. 충돌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과 네. 어떤 좌파 정치인들, 이제 김대중으로 대변되는 좌파 정치인들이 네. 그 아픔을 하이제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갔다, 약간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어떤 그런 상징성을 이렇게 가져간 거죠. 가져간 거고 그때 당시에 DJ에 어떻게 보면 올인을 했던 87년도 그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그리고 당시에 어떤 김영삼까지는 3당 합당, 김종필과 김영삼은 노태우와 합쳤는데 DJ는 그렇지 못했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죠. 그러다 보면서 호남이 완전히 소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소외도 좀 더 악화되고 그런 어떤 호남민들은 그런 소외의 어떤 그런 서름을 민주당에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중심이 김대중이 된 우리의 한을 풀어줄 사람이 김대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지향점, 어떤 진보적인 지향점, 보수 우파 좌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서름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김대중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열망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거였죠.